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 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 융합특구와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지방시대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이 4대 특구에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는 별도로 여당은 서울에 김포시를 편입해 초광역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모순적인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과 전라북도의 역할,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김택천 지방분권 전북회의 대표,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전북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구호가 지방시대인데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회와 생활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지난달에 있었던 그 지방시대 선포식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폭 자율권을 주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에 맞춰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 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종합계획의 핵심 4대 특구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발전 특구인데요. 기획관님, 우리가 지금 이 기회발전 특구의 내용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혜택들이 담겨져 있는지요? 네, 기회발전 특구는 일단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개념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대규모 기업들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랄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소득세, 법인세, 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세를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해서 기회발전 특구 펀드를 이제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특구 기업과 특구 인프라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저리 융자 상품을 통해 가지고 특구를 이제 특구 기업을 지원을 하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국비 지원도 이제 확대한다. 뭐 그런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의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문제 확인, 그다음에 실증을 통한 규제 특례, 그다음에 임시 허가 적용을 통해서 해당 규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례들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특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 특화 사업의 이제 육성에 해지는 핵심은 이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레드바이오,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방산, 관광,
이런 산업군을 전략 산업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지금 투자 의향 설문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가 11월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마무리가 되면 타겟 기업을 우선 이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리스트를 연말까지 이제 선정을 할 계획이고,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군에 이제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산업부 컨설팅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파격적인 그 인센티브랄지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주고, 또 지방 정부가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 잘 담겼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가 또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 9월 14일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기업이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옮기면 뭐 방금 이성호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법인세를 비롯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아서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 지원 방안과 제도 개혁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좀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맞춰져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맞춰줄 수 있나를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과정, 이것이 계속 저희는 꾸준히 마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라북도와 지역대학이 기방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아주 긴밀하게 잘 행정적으로도 이루어져서 앞으로 기업이 전라북도에 들어오고자 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행정에서 찾아주고요. 대학은 그곳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내는 구조로 가고요. 이것을 3자가 연합해서 갈 수 있으면서 더불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그 적정한 입지를 제공해주는 이 노력이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이 생성될 수 있는 거고, 또 미래 산업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수도권으로 떠나고자 했던 열망에서 이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전북 경영이 70년 정도 전국 경제의 2%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선택이나 사업의 선택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올 수 있는 기업들한테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북에 갔을 때 정말 글로벌이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기업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상대 평가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종류도 그렇기도 해요. 전북이 수소 산업도 있고 전지 2차 전지도 있고 종전에 이제 식품 클러스터나 탄소 복합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들어올 수 있는 기업과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레드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우리한테 생생하게 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도 기업 설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전국의 구조 조정입니다. 이미 김포 이야기가 중앙권에서는 서울공화국이니 대한민국이 이제 중앙공화국이 됐다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과 또 그 분권 운동이 우리가 기치를 길었는데, 이 지방 시대가 지방 분권과 지방 시대를 얼마만큼 몸담아 둘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앙에 있는 기업이나 타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지방에서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 또 그런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가 더 어렵다. 이제 과를 만들어서 다시금 교수도 모셔와야 되고 지식도 플러스시켜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인데 이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면 바로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정착시킬 수 있고 이 기업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서울과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광역 행정 시스템들이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과 건맞는 이 정도의 남부권을 중심으로 엮어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하고 전남 같은 경우 이미 서로가 협약을 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자유특구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교육 분야야말로 이 수도권과 지방이 그 불균형과 격차를 또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황 교수님, 지역의 그 가장 큰 한계와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불균형에 대해서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역 간 질적 격차만 해도 시기적으로 따지면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적 격차는 뭐 더더욱 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어떻게 하면은 이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됐습니다만 저희 전북대학이 글로컬 30 대학이 돼서 정부로부터 1,000억을 5년간 지원받는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의 질적인, 우리 김택천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5년 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그냥 단순히 저희 혼자만 쓰는 돈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투자해서 쓰고, 또 지역과 함께 쓸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쓰고, 그래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단계들을 지금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지역 인재의 그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려면 대학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요즘 놓고 보면 지역의 문제와 대학의 문제가 이제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인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양측이 또 어떤 노력과 변화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황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이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기업에 대한 대학이 기업의 어떠한 선순환적인 역할들을 협력 관계를 통해서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러려면 지역 산업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과제를 이제 발굴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기술 혁신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활동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자금 같은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같이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대학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 지원이랄지 자금 지원이랄지 교육이나 그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을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외부로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교육 말씀해 주시죠. 부분은 뭐 인구의 도시 유치율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고민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기업, 대학도 경쟁력에서 뒤지면 쇠퇴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계약도 전국적으로 오면은 통폐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경북에 있는 한 대학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했을 때에도 거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이런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과 이 교육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게 좋을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한 시가 있는데 전체 시 공무원의 박사화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 교수님들이 학교로 찾아가요. 오히려 교육 장소로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학이 경북대학하고 서로 통폐합하는 그런 대학인데 앞으로 지역 대학들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쇠퇴되고 퇴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우리 전북의 새만금 지역과 특화 지역과 그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과 어떤 학과 기초 학문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바로 전문 학문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기초 학문을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회가 오히려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기업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를 준비해서 이 정도의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또 사전에 좀 조율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아까 뭐 일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보태 주실 말씀 있으면.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학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 미래를 위해서 선택의 기회를 여러 가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계 전공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융합 전공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단순히 도시계획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와 통계가 연결돼 갖고 미래형 산업 인력으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축적한 지식이 사회 바깥으로 더 확산해서 나갈 수 있고요. 졸업장이 2개, 3개씩 나옵니다. 예. 예전에는 이 졸업장 하나로만 졸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아주 그 미래 분야에 딱 맞춘 요 전공의 요 졸업장을 앞으로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지역 학교 내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고요. 이것이 글로컬 30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전부터 해왔었던 사업이고요. 또 아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디지털 특화단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께서도 바이오 특화단지를 위해서 캠퍼스에 2만 평을 제공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사회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일은 이미 내부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글로컬 30 관련된 얘기를 양호봉 총장 모시고 할 예정인데요. 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특구 중에 도심 융합 특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도시 중심이긴 합니다만 일자리와 여가가 집약돼 있는
그 복합 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김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초창기에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구나 그때 광역시나 특구가 보면 메가시티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5대 광역시를 먼저 출발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또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고 특히 전주도 그렇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시군이 보면은 인구 소멸과 관련된 단계에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도심 융합지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작은 도시 집중에서 지역 도시 집중으로 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좀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옥마을은 우리가 도시 융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정식으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이제는 인구 1,000만인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꿔져 있듯이 도심 융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하는 게 괜찮을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이것도 영역별로 도시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면 각 시도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국비, 도비, 지역 비용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출발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하기는 해요.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거버넌스 기구에서 제안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수정할 때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수정을 해 주셔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행정에 이 자료를 넘겨서 행정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를 투입해서 바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지금 이게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좀 하게 되지만 우리 전북도 준비할 때는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구는 지방 소멸되고 있는데 다시금 거의 전주 익산 군산과 관련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융합을 하겠다고 별도로 또 도심 내에 20층, 30층짜리 또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도시의 특징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이어서 도시의 특징은 거의 100년을 가는 것이어서 이게 바로 또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도심 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뭐 5대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문화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마 다음 달에 전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그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지원 계획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네, 문화특구는 그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좀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지역이 좀 강화시켜 보자. 그래서 이 문화 창조력을 강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광역형 문화 선도 도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게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말로는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 진행인데 지난 11월 14일 날 지금 공모는 지금 마감이 됐고요. 이 도시당 선정이 되면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문화 공간 조성,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생산이나 확산에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개 권역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제 전라도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이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이제 전주, 군산, 부안에 이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12월에 이제 선정이 될 텐데 이 문화특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지역의 그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강화할 수 있는 도시 뭐 이렇게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개념인 것인지 또 우리 그 도내 자치단체들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일종의 문화 창조력 그러면 저희가 지난 한 10년 넘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공간이라는 것에는 사람이 계속해서 정주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바꿔놓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초점을 조금 더 우리는 좀 다르게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특구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요. 몇 해 전에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온다 별주부전 갖고 했던 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수천만, 한 영상 하나만 놓고도 수천만씩이 되니까 한 수억만 뷰 이상 나갔었던 거고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가 재해석돼서 말하자면 뭐 어디서는 수천억 불의 수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막 정말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창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도시도 이렇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쳐가는 이런 작업, 문화로 옷 입혀가는 작업,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베트남에 그 전북대학교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셔서 한 건데 교수들이 이 속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창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키우고 있고요. 그분들이랑 가서 베트남에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도 하고 뭐 국제 엑스포도 했었습니다. 전북대 학생들이 가서 창업을 해서 이미 매출 몇십억씩 이루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생겼고요. 기업도 저희를 통해서 이 성장해서 또 해외로 진출하고 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대부분 보면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참여형 지식기반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갖춰지도록 하고 저희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특구 하면 200억 지원한다 최대 했는데 200억이면 아시겠지만 건물 한 채 두 채 지면 사실 끝나는 돈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창조력의 수준을 어떤 수준과 기준을 좀 정말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적어도 뭐 유네스코 평가 기준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탑으로 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을 여기서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독일의 뭐 대도시입니다. 베를린 아실 겁니다. 베를린에 가면 박물관의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마을이 있는 것처럼 박물관의 섬이라고 해서 그 박물관들이 이 한 구 정도 되는 크기의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만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뭐 아주 뭐 대단한 그 박물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잘 아카이빙 해갖고 저장해두고 이 기록물로 남기고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확산하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또 사회 속에서 재해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문화 창조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자산은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의 자산들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자산들을 어떻게 더 꽃피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좋은 안일 것 같고 예를 든다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도 지금 평가가 좀 작은 평가들은 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현대화되어 있다. 또 인사동의 절차를 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문화와 관련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보완해보고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이 문화특구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그 문화가 더 많이 있는 것이어서 특히 이제 아마 중앙에서도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특구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K-팝에는 정말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열정이나 행정에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놀이문화나 삼토문화에 자기들의 문화를 대입을 시켰던 젊은이들의 쌩쌩함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이 마음껏 좀 문화를 만끽하고 누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참 좋겠고, 전주도 이제 촬영 도시가 됐잖아요. 영화의 촬영 도시에서 주인공들이 나왔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명소가 되고 이러듯이 예. 전주의 명소가 되는 촬영지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나중에 도심 융합 특구를 만들었을 때에도 영화 촬영이 가능하고 오히려 그림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의 100년 도시가 되면서 그 도시가 이제 영화 촬영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자산으로 좀 준비해보는 우리의 자산을 먼저 문화 자산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200억을 이야기하시는데 200억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안 돼요. 도시예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한 40개, 50개 정도 되고 그게 거의 150억에서 200억씩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가는 것도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문화 창조력을 높인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황 교수님이나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젊은이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적 활동이랄지 예술적 활동이 촉진되는 것은 규정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화산업 지원을 통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 어떤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것들. 이제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지역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새로운 어떤 관광 산업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 아까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 자원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역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 건지,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내부의 어떤 주체들이 또 있는지, 그런 주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합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의 어떤 창조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예. 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그 4대 특구 이외에도 예를 들면 지방의 생활 인구 늘리기, 또 지방 정부의 자율성 증대,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 같은 그런 계획들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대통령 공약을 국가 계획에 그 반영을 시켜서 5개년 계획으로 중기 계획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조금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공약을 지역 정책 과제로 반영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문별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 공약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포함시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조기 착공이랄지, 새만금 신항에 대한 1단계 조기 구축이랄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다음에 국제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이건 굉장히 우리 그동안에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왔던 것들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 과제를 점검을 하고 대통령 보고를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게 다 공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담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딜레이 이렇게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계획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쉽긴 한데요.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님, 제가 경북하고 국회하고 제주도까지 초청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민간기구에서 갔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이미 우리 전북과 충청과 세종과 제주까지 4개의 특별 자치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우동기 위원장이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 사업과 연계됐을 때 어떤 평점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미리 한번 초대를 하시면 어떨지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국회에서도 보면 우동기 위원장이 못 가니까 부위원장이 갔더라고요. 두 분이 제가 방문했던 도시를 세보니까 한 40개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 우리 전라북도는 미리 벌써부터 우리가 초청을 하던 초대를 해서라든지 지방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한번 가평가를 한번 받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더라면 좀 상당히 좀 좋았을 것 같고, 특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김구 선생께서 첫째도 문화요, 대한민국은. 둘째도 문화요, 셋째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미리 있었던 것이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지금 몇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메가시티, 국제투자지구, 이건 구두상으로 됐으니까 공약사항이 됐습니다만은 금융 주력 사업으로서 신산업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산업이 연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또 지금 유치한다고 한다면 새만금을 처음 추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도 30년 걸리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산업도 염두에 두어서 전라북도만에 좀 특화된 그런 상품이 없는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증을 좀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중앙이 어차피 예산을 따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중앙에 계신 분들과 지역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억지로 찾아가서 우리가 녹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셔서 한번 전라북도의 현황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은 어떤지 좀 그런 좀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앙 정부에 내놓은 플랜대로 따라가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제안하고 교류해서 또 소통의 길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지금 표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지금 불거져서 이슈가 된 것이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지방시대 정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유리한 정치나 선거를 위해서 유리한 사안은 앞세우고요. 조금 이것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뒤로 빼는 이런 전략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그냥 가볍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고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조 또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하는 움직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해가면서 대응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저희가 끌려가다가 새로운 저희의 전략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꾸 이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쪽의 출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좀 아시아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문화 교류, 문화적 가치도 비슷하고 뭐 삶의 격차, 경제적 격차는 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국가들과 같이 공조해서 이 전라북도가 새로운 이 아시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자꾸 마련해가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감춰진 이 비밀 병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김택 전 대표님께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이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어쨌든 지역의 정체성을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와 우리 지역 어떤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광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특화된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전북의 공약 사항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공약들 중에서 정말 우리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라고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걸 준비하는데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나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한중 짓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전북 거버넌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만금에도 제가 거버넌스 이야기를 꼭 했거든요. 시와우처럼 그 지속가능 협의회가 벌써 20년 가까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해수유통이 될 때에도 의견 수렴이 상당히 빠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책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그런 거버넌스가 있으면 참 좋겠고 이제 중앙에다 요구했을 때 아까 김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상반된 그런 의견이나 보도자료가 나가긴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거의 반대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전북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오히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나 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난 좋은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전북의 특징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거죠. 전북이 먹을 거리에 참 대도시인데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있죠. 완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있죠. 전주에는 음식 창의 도시가 있어요. 순창에도 있고 이 음식과 관련된 이 문화나 이 상품이나 이 방향이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일 수도 있어서 이제는 식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종전에는 아침을 집에서 먹고 가는 시대였는데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출근하면서 길가에 앉아서 아침을 먹어요. 그럼 여성들의 노동력이나 유효 노동력들이 쉽게 직장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도 아침 문화에서부터 점심 문화, 저녁 문화가 오히려 상품화도 좀 되지만 그게 우리의 문화로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걸 클러스터로 형성하면 좋을 것 같다. 각자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는 따로 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는 따로 하고 있고 또 순창이나 이런 데 벽자에 각자 가고 있는데 이걸 융합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전북이 미래 산업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 정부가 모든 지역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내건 구호입니다.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과 국가 계획으로의 관리는 많은 기대를 품게 하지만 동시에 상반된 정책의 추진은 적지 않은 의구심도 남기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단순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지향하는 진정성 있는 목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